오늘 서울에서 특별히 저희 전국 투어를 위해서 전 KBS 이사인 조우석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우석입니다. 고향이 대전이시죠? 제 고향은 천안입니다. 천안. 대전의 이웃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아까 연설해주신 조은영 변호사님. 네, 저는 조은영입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영덕인데 요 대전 현충원에 저희 장인 장모님 있고 황장엽, 예, 북한 그 양반 제 장례 위원이었습니다. 집행위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노상 토크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조 시장님부터 뭐 좀 프리스타일로 좀 하시죠. 프리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앞에 써 있듯이 대한민국이 붉은 바다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경고를 해야 되는 임무는 우리 손상대, 손상윤 애국자 형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KBS라고 하는 제가 이사를 지냈던 국가기관방송, 공영방송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대목의 메시지를 KBS가 내보내야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KBS가 현재 지금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의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아는 국민의 방송이 아닙니다. 걔네 입만 열면 자기들은 국민의 방송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KBS의 이사를 지냈던 사람으로 3년간 KBS에 돌아가는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언론 기자로, 중앙일보 기자, 문화일보 기자로 30년, 40년 동안 근무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KBS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언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히 욕하듯이 기레기라고 얘기해도 저는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손상대 손상윤 형제가 국민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문재인이가 간첩에 불과한지 빨갱이 녀석에 불과한지 가짜 대통령인지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호응해서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저는 이런 자리가 여기에 모이신 분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게 너무도 반갑습니다. 다음번 또 제 차례가 오면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은영 변호사님은 아까 연설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조은영 변호사님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사항을 하나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조은영 변호사님한테 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이 전국 사안에 대해서. 네, 없습니다. 예. 저기 하나 나왔습니다. 예.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는데 딸이 6번이나 장학금을 받고 또 조국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보안법을 해체를 하고 형법을 대체하겠다. 또 5.18 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태극기를 잡는데 앞장서겠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조 변호사께서 조국이 왜 이런 쪽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거는 이제 조국의 딸이 뭐 성적 자체가 안 되면서 6번 부산 이제 어전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6번 장학금 받은 문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의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 형법상 죄가 되냐 안 되냐. 예. 저는 일단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고 차분히 하면 뭐 증거는 지금 정확히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될 여지가 있는 거. 예? 그건 무슨 죄가 되느냐? 지금 노왕균이라고 하는 지금은 부산 의료원장으로 가 있죠. 조국 딸한테 장학금을 준 지돈 들어서 6번 200만 원씩 1,200만 원 장학금을 줬다는 그 현재 부산 의료원장 그 친구가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거지로 덮어 씌운 뭐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 경제적 공동체 이런 개념 묵시적 청탁 그걸 그대로 다 대입하면요 노황균이가 부산 의료원장으로 가기 위해서 조국한테 예? 묵시적 청탁을 했고 조국하고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장 뭐죠? 이름이 오거돈 예. 오거돈이 부산시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부산시 선거대책위원장이었어요. 예. 조국은 그때 서울대 로스쿨 교수하면서 여러분 뭐 SBS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 지연 사건 뭐 이런 거 방송 보도 5월 1일 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국하고 오거돈이 아주 친밀하고 하나의 거의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제3자 뇌물죄 구성됩니다. 왜? 부산 의료원장 가려고 부정한 청탁 그걸 묵시적으로 청탁을 해서 결국 조국한테 직접 하지 않고 오거돈한테 해서 그 같이 권력 공동체예요. 이거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건 제가 살짝 이제 개념을 만든 건데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하고 또 제 딸하고 조국하고는 사실은 뭐 한 주머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각각 법적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할 충분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나머지는 더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증거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의 법률적 개인적 견해 추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첫 번째 답이 됐나? 두 번째 답변했고요. 두 번째가 또 뭐였지? 질문. 오케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하자. 이 새끼는 뺄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법에 특별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법 이론상으로는 자 국가보안법은 빨갱이 잡는 법이에요. 나라를 지키려고. 그래서 우리 형법에도 일반적으로 여적죄, 이적죄, 뭐 시설 사용 이적죄, 즉 전쟁 치르기 전에 간첩들을 잡는 일반적인 법이 있긴 해요. 형법은. 근데 국가보안법은 훨씬 더 그걸 구체화하고 세분화 시켰습니다. 특히 뭐 고무 찬양죄, 그러니까 김정일이하고 북한 놈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유시민 새끼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생각보다 뭐 샤프하고 뭐 경영 능력 있다 이런 거 다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서로 북한 애들하고 통일부에 신고 안 하고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국가보안법이 훨씬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한 조항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 처벌하게끔 구체화시켜 놨어요. 사실 국가보안법을 현재 폐지하지 않고 저놈들이 간첩들이 정권을 잡는 바람에 유명무실화 돼 있죠. 그 국가보안법을 소관하는 부처 법령들이 있어요. 그게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 소관 부처인데 정보원의 대북 기능이 뭐 작살 나버렸으니까 법 자체는 있지만 적용을 안 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만 놔두겠다. 그 이유는 빨갱이 새끼니까 그렇습니다. 뭐 법 이론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그 누가 물었죠. 당신 사회주의자냐 자유주의자냐 하니까 나는 뭐 사회주의자이기도 하고 자유주의자 한다. 그런 대도 안 한 답변하고 똑같은 이론입니다. 하여튼 두 번째 답변 뭐 이 정도면 되시나요? 예. 예. 하여튼 됐던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조 변호사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집회를 하면서 앞에 피켓들이 거의 90%가 조국 걸로 깔았습니다. 예, 우리 두 분 다 조가시고 조조. 요즘 송가 조가가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는 애국 조가, 애국 송가들인데 우리 조 이사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조국이가 임명이 됐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 네. 임명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네. 또 임명이 안 됐을 경우 네. 두 가지를 좀 이렇게 판단해서 예측을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조국의 조 씨하고 저나 조원령 변호사 같은 조 씨하고는 다른 조 씨입니다, 여러분. 두 개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조국이의 조자는 창녕조 씨입니다. 창녕조 씨.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할 때 쓰는 조자를 씁니다. 저는 나라 조자를 씁니다. 따라서 두 조자는 한글로만 조씨이지 전혀 다른 조씨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 노래 부르는 조영남이라고 있죠? 저 형님입니다. 오랜 형님인데 형님으로 모시는 거죠.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오전에. 야, 조국이 때문에 우리 조씨들이 같은 조씨인 줄 알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성명서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안을 농담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 부디 조국이의 조씨하고 조원룡이나 조우석의 조씨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질문이 뭐였죠?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을 때와 오케이. 안 됐을 때. 오케이. 여러분이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가 인간이라면 어제 아니면 오늘쯤에 당연히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가 인간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는 조국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사퇴하는 일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관건은 여기서 관건은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개자식이 조국이를 장관으로 임명할 건가 안 할 건가가 관건인데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임명한다고 맞습니다. 또 임명하는 게 맞다고 맞습니다. 임명을 해야지 우리가 조국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이고 위선자이고 거짓말쟁이인가를 맨날 욕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조국이는 정상적인 장관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부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네.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오늘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시중에 흘렸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문재인 자신도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성은 조국이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 50%, 안 될 가능성 50%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대신 조국이 대타로 거명되는 사람이 한인섭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법대, 지금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데 그 역시 수상한 자입니다. 조국이의 꼬붕 비슷한 역할이고 서울법대를 좌경화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전에 장관 했다가 낙마했던 안경환이라고 있습니다. 안경환, 조국, 한인섭이가 서울법대를 망쳐놓은 3인방인데 조국이가 됐건 한인섭이 됐건 우리한테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답은 됐습니까? 됐습니다. 문재인이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나 붉은 무리들이 낙점을 해서 밀어붙이면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조원정 변호사님은 법조인이시고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예. 지금 윤석열은 제가 이제 9월 5일에 우리 뉴스타운 조원영의 법조 비하에 사실 좀 길게 얘기했, 제목이 뭐냐면 힘내라 윤석열.
검찰이 나라를 구해라. 뭐 하여튼 그런 유튜브로 한 30 몇 분짜리를 하나 찍어놨어요. 저 더 궁금하신 분은 그거 보시고. 저는 뭐 윤석열이가 일단 고입니다. 몸무도 고. 예. 무조건 갈 때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가는데 이제 혹시 제가 아까 우리 손 회장님이 조우석 평론가님한테 그 한 질문에 대해서 살짝 끼어서 답을 하겠습니다. 자, 한인섭이 이제 저 잘 알아요. 솔직히 조국도 잘 알고 한인섭도 잘 알고 안경환도 잘 알고 그 위에 택발이도 잘 알고. 예, 한 사람 그거는 이제 내가 거명을 못 하겠습니다. 진중파 거두입니다. 예, 박근혜 탄핵에도 관여를 했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카드를 만지작 워낙 민심이 거세니까 만지작거리는데 한인섭이 너무 못생겼어요. 조국에 비해서 여자들한테 안 먹히는 카드야. 똑똑하기는 한인섭이 더 똑똑해. 솔직히. 예. 그런데 마스크가 좀 안 먹혀요. 같은 부산 사람들인데 예, 조금 그게 딸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 새끼들은 사기 치는 게 전무이잖아. 사기 치려면 얼굴이 좀 뺀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하자가 있지 않나. 저 개인 사견이에요. 예,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조국 임명 고입니다. 왜? 어차피 조국 임명 안 한다고 봐봐요. 지금 다른 부처에서 눈깔이 빠지게 쳐다보는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예? 공기업 공직자들, 청와대 절마들 주사파 말 듣겠어요? 조국 임명 안 하는 순간에 그거 완전히 무너져서 바로라 임덕입니다. 이 새끼들은 이래 쫓겨나나 저래 쫓겨나나 오동나무에 걸린 거예요. 진퇴양난.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든 시진핑이든 임명권자 임명도 그렇고 전마들이 오래 꼽고 기다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열심히 이렇게 투어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주성 민심 장악하고 공구고 윤석열이 응원해주면 우리는 이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 윤석열 힘내라. 3차 합시다. 윤석열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네. 자,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이 칼을 한번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우리 조우석 이사님 얘기에 반론이 또 있으나 또 추가 이야기 혹시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얘기가 제가 볼 땐 잘 나왔습니다. 저는 똑같은 견해지만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힘내라라고 여기서 우리 같은 애국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는 거는 윤석열이가 애국자라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윤석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회주의자입니다. 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면에서는 조국이를 견제하고 문재인한테 바로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잘 들은 시퍼런 칼을 가진 게 윤석열이고 그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팔아서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 글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법대로만 해라. 자, 법대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내일 문재인이가 조국에 대한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경우 당장 윤석열이가 엄청난 힘을 받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비유컨대 제가 그런 방송을 했지만 둘이 칼싸움을 하고 있다가 장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적이 무서워서 등을 돌리고 칼을 내리고 도망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윤석열이 앞에서 문재인이가 무서워서 칼을 내리고 등을 보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순간 윤석열이는 바로 조국이를 구속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얘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 장관 지명을 한다고 해도 저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꽃놀이 패라고 봅니다. 왜? 조국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사모펀드를 둘러싸가지고 거대한 이익공동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조국이는 건드리지 않고 그 옆에 놈들을 하나하나씩 쳐들어갈 겁니다. 야금야금 먹어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이가 공모자라고 하는 걸 몇 달 걸쳐가지고 윤석열이가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이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엉망이 된 채 이 자리에 끌려 내려올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결론을 내리면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거나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들이 밤잠을 못 주무시고 두 발 뻗고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질까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봤더니 대한민국이 문 닫았다고 하는 뉴스가 등장할까봐 무서워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저는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국이가 우리가 기대했던 역할보다 더 큰 역할을 해줘서 쟤네들끼리 스스로 망가지는 칼싸움을 벌일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간은 올해 연말까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를 문재인이가 감독하고 연출하는 드라마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국이가 뭐 서울대도 나오고 얼굴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치던 카드로 이제 밀어붙여 썼는데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공주대 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이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또 때마침 우리 국민혁명위원회가 전국 투어를 통해서 맞불을 놨습니다. 한마디로 아다리에 걸린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은 우리는 즐기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을 각각 우리 조 변호사님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마무리 발언이라는 게, 저도 이제 조국에 관해서 우리 조우석 평론가님하고 제 프로그램 조우석 평론가님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제가 뭐 일반적으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지, 지금 시각이 똑같고, 저 역시 아까 얘기했죠. 이미 조국이 임명을 칼을 뺐다, 똑같은 비유지만 철회하는 순간에 더 빨리 무너지는 걸 알거든요, 저놈들이. 그래서 하여튼 버틸 때까지 버틸 거예요. 그러면 앉혀놓고 식물인간 만드는 거예요. 조국이를 법무장관 임명할 경우에, 만약에 저는 또 한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가정 얘기할게요. 확률은 낮습니다. 이게 저도 연말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하고 조국이 같이 무너지는 확률이 80~90%예요. 그렇지만 10% 정도 플랜 B를, 갈등이 있으니까 플랜 B를 예상해야 돼요. 뭐냐? 이제 강수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윤석열이 임명된 지 채 한두 달도 안 돼요. 검찰총장 임기 2년 웬만하면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뒷조사 최동욱이처럼, 윤석열이가 최동욱이 호위무사였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최동욱이 혼외자 문제로 낙마시켰죠.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이것처럼 윤석열이 뭐 끌어내릴 마땅한 카드가 없냐, 오만 국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뒷조사 경찰들 다 붙었어요. 지금 대책회의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강골이기도 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릴 만큼 강력한 카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글마들이 저한테 오면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 왜? 윤석열이 임명하기 전에, 3일 전에 즉시 뉴스타운의 제 프로, 윤석열이 공익의 뭐 수호자인가 범죄자의 비호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허블나게 윤석열이를 제가 깠어요. 1시간 몇 분 최고 아킬레스건 때리고. 저는 비밀 많이 갖고 있어요. 윤석열이에 대해서도. 여하튼 쉽게 못 끌어내린다. 끌어내리면 얘들 그 소리 나오잖아요. 뭐 탄핵이 어떠사코. 물론 헌법상으로도 검사도 판사도 탄핵 대상입니다. 대통령만 탄핵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도 탄핵 대상이지만 탄핵 사유가 안 돼요. 윤석열한테 없어.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하여튼 전전긍긍하면서 완전 강력한 카드, 윤석열을 어떻게든, 아니면 윤석열을 자살시킬지도 몰라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데 그런 일 정도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점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우석 평론가님. 제가 마무리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국 따위, 그 따위 녀석한테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관심은 조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인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운명은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게 결정난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펼쳐질 1년 사이에 놀랍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말이 좋아서 1년이지 더 짧게 얘기하면 6개월 뒤입니다. 6개월 뒤에 뭐가 있죠? 이 나라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쟤네 민주당 애들은 어떻게든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을 지네들이 원하는 정의당 포함해서 200석 이상을 가져가서 연방제로 가기 위한 개헌까지 하는 게 쟤네들의 꿈입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방제 개헌으로 가는 작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국이가 지금 망가지는 걸 보고 즐기는 거는 그 녀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문재인이 연방제로 가는 그 꿈이 어쩌면 올해 안에 기스가 나고 망가질 거를 우리가 좋아서 박수를 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내년 4월에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우리 당이 우리가 원하는 자유 세력들이 자유우파 세력들이 200석 이상을 가져오도록 우리가 상황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건 국민혁명위원회가 놀랍게도 그런 역할을 전국을 쓸어가면서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200석 이상을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자유민주주의를 더욱더 강화하는 아주 이른바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충실한 진짜 배기 개헌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길게 보면 1년, 조국의 운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 나라 돌아가는 걸 하나하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무리 발언이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맙고요. 우리 유스타TV의 조스 칼럼을 통해서 매일 방송을 일주일에 한 서너 편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조은영 변호사님은 조은론의 법조 비하를 통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스타TV 통해서 많은 지식과 학습 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예.